거는 실록의 기록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돌을 던지고 경복궁 불태운 건 일본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예, 완전히 왕권이 땅에 떨어졌고 그 후에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당시 이의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중신은 아닙니다. 글쎄요, 요즘 얘기하자면 뭐 중간 공무원 계급, 이 사람이 현재 파주시 교화면으로 천도하자. 이건 뭐 어느 정권, 어느 왕조에서나 문제가 생기면 천도를 얘기합니다. 정치적 해결책으로. 실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사갈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귀찮기만 한데. 당연히 반대합니다. 죽을 뻔한 거를 광해군이 적극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개성이 고향이시죠. 피란 다닐 때 교화 쪽을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더라. 그건 편안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풍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지오멘탈리티라는 개념은 이건 우리나라 사람인데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교수인 윤홍기 교수가 만든 말입니다. 땅에 대해서 어떤 심성을 가지고 대하는가. 윤홍기 교수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풍수를 비교했는데 땅에 대해서 존중한다, 어머니다라는 그 개념은 변함이 없더라. 여하튼 풍수지리는 이건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The Science, Wind and Water, 바람과 물의 과학인데 이것이 사이언스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더군다나 풍수는 풍토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용어로 작용이 되죠. 주관과 직관. 이건 잊지 마십시오. 전통적인 풍수사인 금난경, 청호경 이 두 가지 책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공인된 체계죠. 거기서는 풍수의 4대 구조로 용, 혈, 사, 수 이 네 가지를 듭니다. 용은 당연히 산입니다. 혈은 산용이 내려와서 명당을 잡았을 때 실제로 시신이 묻히는 자리 혹은 집을 짓고 사는 땅, 거기가 혈이 되고, 사라는 것 역시 산입니다. 모래사자지만 이건 뭐냐면 명당 주위의 산들이 어떤 식이냐 할 때 전체를 통틀어서 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 이 네 가지가 기본 구성 요소고, 풍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양기죠. 양기는 어떤 터를 위주로 합니다. 터가 서울을 어디로 잡느냐, 어떤 고을을 잡는데 전주 터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매크로 스케일로 풍수를 적용할 때 양기, 터기자를 쓰죠. 그 다음에 양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요즘 이제 좀 혼란스럽게 용어가 변하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양택은 개인의 집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집. 내가 집을 짓고 산다 할 때 그건 양택 풍수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덤자리라고 하는 음택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종류도 이론의 차이는 없습니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이론 자체의 변함은 없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땅의 좋은 기운, 지기 중 생기, 이것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것도 예외 없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것은 백두산은 우리에게만 성산이 아니라 중국의 동북부, 예전에 만주라고 하던 지방이죠. 그 일대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고 그 주변이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돌고 있는 그 주변족들이 전부 다 성산으로 모시는 산입니다. 여하튼 우리만 놓고 보면 거기에서부터 백두대간을 타고 쭉 내려오고
이것이 금강산 조금 내려와가지고 설악